그렇게 살려 하고, 그리고 제가 불교의 모든 종파에 대한 강의를 다 했어요. 저는 웬만한 불교 신자보다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불교 철학을 이제 물론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교 사상서가 있어요. 그 사상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불교예요. 그리고 이제 7번부터가 이제 유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사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불교도 가장 특징적인 게 불교가 이제 교종과 선종이 있잖아요. 교종은 이제 공부해서 깨닫는 거고, 선종은 이제 기도 많이 해서 깨닫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류. 그리고 이제 불교의 탑이 있는 거, 불상이 있는 거, 이거를 다 이제 원인과 이유, 그리고 이제 뭐 조계종이 왜 조계종인지, 천태종이 왜 천태종인지 이런 공부를 해서 다 했거든요. 공부도 하셨어요? 예, 다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너무 막 교회 하니까 왜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계속 강조하면 사람이 어때요? 질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맨날 이제 교회 그러니까 반항하느라고, 사중 반항하느라고 철학 서적 막 이제 책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니까 철학 서적. 그러면 이제 기독교만 진리냐? 기독교에 가장 필적할 만한 종교가 뭐냐? 불교더라 이거죠. 왜냐면 우리 윗동네에 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날 제가 백담사에 들어갔어요. 백담사에 갔더니 그때 전두환 씨가 있더라고요. 백담사에 거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전두환 씨가 있다고.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젊은 혈기에 아니 왜 절에서 저런 사람을 숨겨주냐고 막 그랬더니 이제 저기 암자로 들어가라고. 그 암자에서 한 3개월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그 동국대 그 승려학과 그 불교학과 다니는 그 젊은 이제 그 승려가 자기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그 저는 되게 놀랐어요. 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수용적. 뭔가를 수용하려고. 저도 이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다가 제가 성경을 가르쳐 주다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그 절 공부하러 가서 성경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나름대로 개인적 결론이에요. 다 틀리니까 불교는 철학이 아주 유명한 철학이고 철학으로서 굉장히 깊이가 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공부 못하고 오늘 여기만 같이 갈게. 네, 가져가세요. 네네. 애들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네. 애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여기 한번 데리고 왔더니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죠. 애들 언제 데려오셨어? 다음 주 전에 아마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뒤진 건 없어요. 제가 저녁에 잘하시네. 시간 고맙습니다. 나가거든요. 네. 끝은 여기거든. 네. 죄송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카톨릭도 있죠. 천주교는 뭐 저희랑 뭐 워낙 80%가 비슷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 이제 불교는 생소하니까 공부해보자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고 최근에 한 몇 년간 이제 누가 강의를 좀 해달래요. 동양 사상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왜 이걸 선정했지? 서울대는 종교 그러니까 국립대학이지 이렇게 신앙과 관련이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선정했지?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 민중,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다 보면 그 불교들도 다 그 민중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이게 다 사람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실용적이냐. 그래서 실사, 구시, 예. 그 학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마찬가지, 천자문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리고 이거 배워서 내 머리 지식이 들어갔어. 그럼 지식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 써먹는다기보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우리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제 1강에 한 건 우주에 대한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일월 영축 진수 열장하면서 달과 별에 대해서, 해, 달, 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3강에 이제 계절리, 추수동장, 할례서왕. 그래서 추수해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4강에 윤려성세하고 윤려조양하고 뭐예요? 음양의 조화예요. 세상은 뭐예요? 음양의 조화가 있구나. 이거 됐고. 지난주에 우리가 음둥차후 로결위상은 바로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에 꼭 잊어먹지 말아야 했어. 물은 이런 성질 가지고 있죠. 순환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순환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그죠? 균형의 성질이 있더라고요. 균형의 성질.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때 물과 같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오행했을 때 뭐 있었죠? 토, 수, 금, 화, 또 하나 뭐죠? 목, 그죠? 그 이제 오행에서 나무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쇠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하면 여기 흙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요 흙과 물의 그 조화를 이용해서 금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수 이제 오행에서 이 흙과 물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금화 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가장 그래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 뭐냐? 요 두 가지인데 오늘 이제 지난번에 물을 했죠. 오늘은 바로 뭐 하냐? 토, 흙에 대해서 얘기해요. 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이 그냥 이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내용과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강부터 한 거, 자, 따라서 볼까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시작!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 영축 진수열장. 1월 영축 진수 열장. 다시 1월 영축 진수열장. 1월 영축 진수열장. 추수동장 할례서왕. 추수동장 할례서왕. 윤여성세 율려조양. 윤여성세 율려조양. 운둥치우 로결위상. 운둥치우 로결위상. 오늘 하는 겁니다. 금생여수. 생여수. 옥출곤강. 옥출곤강.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 몇 페이지 있냐면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금생여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건 여자가 어렵죠? 여자. 이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사실 네? 안경 안 보셔서 이제 크게 쓸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가 임용고시 합격해서 내일 모레면 3월 1일에 임용고시 그 연수를 900명이 연수를 받았대요. 900명이.
그 이제 새로 교사가 되는 사람과 기존 교사들이 모여서 연수했는데 시험을 본대요. 그 사법고시 연수원처럼 사법연수처럼 시험을 봐갖고 10등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3월 2일이죠. 3월 2일부터 출근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8일 날 이제 선생님 찾아오겠다고. 근데 참 기쁘더라고요. 이제 내가 정말 아끼는 제자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는 여기도 왔었어요. 여기도 와서 같이 애들도 좀 가르쳐주고 했던 친구인데, 그 제자가 이제 첫 출근한다는 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예? 옛날 학교 교사할 때 첫 출근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고에 발령받았거든요. 저는 3개월 동안 맨날 울었어요. 예? 안 울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고생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이제 남자 젊은 선생이잖아요. 얼마나 놀려먹는지 그때 그걸 마음속에 다 담아주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래서 나는 교사가 이게 내 직이 안 맞구나. 근데 그때 어떤 심정을 살았냐면 일주 버티자. 또 일주 버티자. 또 일주 버티자. 그 3년이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이게 내 천직이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첫 출근할 텐데 마음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잘할 거야. 또 하나는 힘들지만 잘 버텨내. 사실 요즘 더 힘들 거야. 옛날에 그래도 제가 2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애들이 그래도 순수했잖아요. 요즘 안 순수하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았으니 제자잖아요. 그래서 청출 어람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따라해 볼까요? 쇠금, 세금, 예, 다시 쇠금, 세금, 날생, 날생, 고울려, 고울려, 물수, 물수, 구술옥, 구슬옥, 날출, 날출, 산 이름 곤, 산 이름 곤, 산 등성이 강. 산 등성이 강. 강.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금생 여수하면 금은 여수에서 나고 우리나라 여수 아니에요. 중국에 이제 여수라는 데가 있어요.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옥은 공강에서 난다. 이 곤은 이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도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거 우리 지난번에 금 한번 나온 적 있나요? 자, 쇠금자. 자, 아이고 나오네. 쇠금자 한번 같이 써보고. 쇠금자. 자,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지붕에 있고. 네. 쇠금, 쇠금자. 그 다음에 날생자. 날생자 쓰기 쉽죠? 네. 날생자. 금색. 자, 여자가 어려운데 이 여가 위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따 얘기했죠. 요게 사슴 뿌리를 상징해요. 사슴 뿌리. 사슴 머리 뿌리 있죠? 머리. 그걸 얘기해. 머리, 사슴 뿌리. 그리고 밑에도 사슴 녹자예요. 그죠? 밑에도 사슴 녹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울 여자. 쓸 때 다시 한번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울 여자. 그 다음에 물숫자. 네, 물숫자예요. 자, 그럼 이제 금생 여수인데 금은 여수에서 나.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쇠금자가 있죠. 쇠금자. 쇠금자는 요렇게 요게 뭐냐 위에 있는 게 이재금자예요. 이재금자가 요렇게 예. 이게 원래 영자로도 쓰여요. 이재금자. 여기 위에 하면 이제 전령 영자죠. 이재금. 네. 이재금에다가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흙에 대해서 나오는데 흙토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재금자랑 여기 뭐예요? 흑토자. 여기 이재금 흑토예요. 그래서 뭐예요? 흙에서 무엇을 발견하다? 아주 보석을 금을 발견하다. 이제 뭔가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흙에서 금이 보이다 이런 얘기예요. 흙에서 금이 보이다. 자, 오늘 이제 계속 뭐 얘기하실 거냐면, 자, 여기 흑토가 나오죠. 이렇게 흑토가 나왔죠. 여기도 흑토가 나오죠. 여기도 흑토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물이고. 잘 보세요. 첫 번째. 흙에서, 여러분, 금은 귀하죠. 금이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원래 금이 세 종류가 있대요, 금이 세 종류가 뭘까요? 그건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금이 세 종류 있어요. 황금이 있어, 황금. 누런 금이죠? 골든. 진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황금이 있어, 예. 그쵸. 맞아요. 또 하얀색의 백금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금이, 붉은색 적금이 돼요, 적금. 그런 금도 있나? 네, 붉은색 금도 있대요. 근데 이 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형남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형남 지방이 어디냐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배불뚝인데 여기가 이쪽이 형남 지방인데, 여러분 그 형남 지방이 옛날에 이제 어서세요. 위초고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랫지역이 아랫지역. 예, 요 아랫지역이 바로 형남 지방이 형남 지방. 그래서 이 형남 지방에는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도 하잖아요, 그죠? 충청북도, 경상도 하는데 중국은 성이라 그래, 성, 그죠? 그래서 뭐 자금성, 그러니까 큰 성이 하나의 도시예요. 운남성에 있는 이 여수란 지역은 모래를 막 건져내요. 모래를 건져내서 막 채로 막 하면 거기서 금이 나온대요. 근데 이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은 어디서 나와? 어떤 금이냐면 바다이죠, 바다.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에서 막 이제 이렇게 그걸 친다 그러죠? 모래를 막 치면 거기서 나오는 금인데 그 금이 이름 뭐냐? 바다에서 나온 금이라 해서 해중금이라고 합니다. 해중금. 바다에서 취한 금이에요. 그래서 해중금, 이 최고의 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와 관련된 지명을 가진 동네가 있어요. 김해. 금이 나는 바다. 근데 김해는 금은 안 납니다. 김해는 금이 안 나지만 그 정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은요, 우리가 너무 중국을 사모했어요. 너무 중국을 좋아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걸 비판할 때 사대주의자예요. 사대주의자. 응? 큰 나라. 여러분, 중국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앙이라 그래서 자기 이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중국이라 지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 보면 아니죠. 지금 보면 세상의 중앙이, 내가 사는 곳이 세상의 중앙이죠. 왜냐면 세상은 평평하지 않고 어때요? 둥글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왜? 어차피 동그란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평평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중화주의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그 중심의 이 동쪽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래요. 동이족. 들어보셨어요? 동이족. 이가 활궁자예요. 활궁자. 이가 이게 오랑캐 이자예요. 오랑캐 이자인데 동이족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 누굴 뜻하겠어요? 고구려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이 동이족이라고 동이족.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에 벗어나면은 뭐예요? 서쪽이면 서쪽 오랑캐, 동쪽이면 동쪽 오랑캐 다 비하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베트남이란 나라 알죠? 베트남이란 나라는 원래 베트남이 아니었어요. 남쪽에 있는 넓은 땅이라서 남만이라 그랬는데 한자로 중국이 베트남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아주 미천한 놈들 이런 뜻이 베트남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베트남은 자기들 나라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 남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준 거를 좋다고 자기 나라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화석화된 돌이 된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다고 막 욕하잖아요. 응?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본업이 뭐예요? 자기들은 낙농업이니까 언제든지 이 단백질 섭취할 수 있잖아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유도 먹을 수 있고 치즈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맨날 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는 같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개는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를 그래서 먹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문화도 모르고 막 우리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애완견을 누가 잡아먹어요? 요즘 애완견을. 옛날에는 그런 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우리를 비난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요. 왜 그런가를.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중국이 자기들 중심이고 나는 세상의 주인이야. 너희는 오랑캐야 이런 거는 잘못된 눈이죠.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부정적인 눈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화 절대주의라고 해요. 이건 비판받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걸 뭐라 그래? 문화 상대주의라 그래. 상대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집은 저 집은 왜 저렇게 살아? 이건 뭐예요? 내 기준이죠.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비판 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인종들이 왜 사람을 먹을까요? 식인종. 요즘 뭐 없죠. 옛날에 식인종들이 왜 식인종이에요?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면 자기 동족 잡아먹을까요? 자기 동족은 안 잡아먹죠. 모르는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 막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식인 문화는 이게 장례 문화였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돌아가시면 그 어른들을 어디다가 묻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땅에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땅에 사람 묻는 건 어떤 행위예요?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버리는 행위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몸에 들여서 내 부모를 어디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다시 넣어서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게 그게 장례 문화였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딱 모르는 사람 온다. 우리 잡아먹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인종 문화도 이해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내비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이 중국을 따왔는데 여러분 우리 청주 알죠? 그 밑에 충주 알죠? 광주 중국에 있어요. 광저우 중국에도 뭐가 있어요? 청주 있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곳, 넓은 물이 흐르는 곳. 다 따라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그 나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중국 문화이긴 하지만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금은
이 금은 이 세금 이 금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금은 땅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온 거예요. 금이. 그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땅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금이 나오지만 이 땅에서 뭐 금만 나오겠어요? 땅에서 배럭이 다 나오죠. 여러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공기. 자 여기 공기인데 제가 자, 여기 있는 공기는 제 겁니다. 마시지 마세요. 자, 숨 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춥죠? 그걸 뭐라 하냐면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이 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도 그랬어요. 공기도 그랬어요. 땅도 그런 거예요. 원래 땅도 누군가가 소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건 내 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라는 땅은 항상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구라는 땅은 원래 땅이 원래 고정돼 있죠. 거기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원래는 공공재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땅을 내 거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거야, 이건 어디 거야 하다 보니까 거기 못 가는 거야. 자, 북한이 고향인 사람은 북한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그걸 막아놨잖아.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야. 공공재인데 누군가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얻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 흙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건 내 거야? 나의 소유야?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흙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사상은 이 한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땅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니 너희들이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소유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값이 왜 올라가요? 집값이 왜 올라가요? 집을 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이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가요? 사실 건물은 얼마 안 되죠.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갈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사실 여기 시골 사는 사람이 서울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집 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세든 월세든 해야 되죠. 열심히 벌어서 어디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땅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알고 땅은 가져가지 마. 근데 인간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내 땅, 네 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국토의 67%를 전 국민의 3%가 다 가지고 있대요. 3% 국민이 이 국토의 67%를 다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땅을 사면 망하지 않으니까 대기업들도 뭘 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제조업을 해갖고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땅을 사기 시작하는 땅을 막. 땅이 그만큼 소중한 만큼 땅에 대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땅은 공공재이다. 공유재이다. 함께 나눠 먹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도 보세요. 날생. 여러분 이 날생자가 여기 흑토자 있죠? 여기 흑토자 이렇게 있죠? 흑토자 있어.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네. 요게 잎사귀를 뜻해. 잎사귀. 흑토자에다가 흙에 뭐가 났다? 잎사귀가 났다. 이게 잎사귀. 흙이 이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흙을 여러분 흙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 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야, 생.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람도 흙에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땅을 밟고 살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시멘트 이런 걸 대리석을 밟고 있는데 건강한 건 뭐래요? 건강해지려면 흙을 밟아야 돼. 흙을 밟아야 돼. 응?
시멘트를 밟으라는 게 아니라 흙을 밟으래요. 그게 진짜 건강. 흙에서 어때? 흙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흙에 기운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서울에 가보면은 잔디밭에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흙이 좋다는 거는 어디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거든. 그러니까 흙이 바로 뭐예요? 이게 이미 성현들이 다 아는 거예요. 흙에서 뭐가 나? 여기서 이게 생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흙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 잎사귀는 그냥 잎사귀에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후배가 이렇게, 형, 나 이번 주에 형네 교회 갈게. 그래 와. 아, 형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도 목사고 저도 목사잖아요.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 막 하다가, 야 근데 이게 불교의 일체 유심조랑 똑같다 그랬더니, 형은 아는 게 많아서 큰일이야. 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서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저는 잘 써먹는 스타일 같아요. 잘 써먹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람은요, 곡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었대요. 원래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 사람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뭔가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대요. 왜? 혼자서 평생 살 수가 없대.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오늘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고, 물을 먹어야 사는 거고, 그죠? 누가 있어야지 같이 사는. 그래서 항상 인생은 누군가의 뭔가를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대요. 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인생이에요. 자, 근데 잎사귀에서도 열매가 나죠. 그래서 원래 인생은 열매를 먹고 살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곡식은 그 다음 얘기예요. 쌀은 그 다음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고대에는 사과 같은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우리의 주성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보면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전에 이전 사람들은 한 인생이 100년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몸속에서 원래 지금 여러분 비타민 C를 인간이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뭘 먹으라 그래요, 맨날 비타민 C 먹으라고. 비타민제 먹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는 거예요. 최고의 비타민 C는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귤, 그죠? 모든 열매에 다 있어요. 당근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당긴다면서요. 우리 아내가 요즘 당근에 막 속담을 미쳐갖고, 근데 그래서 당근 나쁜 놈이네. 땅에 있는 기운을 다 빨아먹으면 어떡해. 좀 남겨줘야지. 예?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땅에서 먹는 게 나오고, 땅에서 귀한 게 나오고, 땅에서 그 땅이 뭐예요? 생이구나. 흙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요? 자, 날색. 그런데 금은 나온다. 어디서 나온대요? 여수에서. 보세요. 이 고을 여자는 요게 사슴 뿌리를 생겨요. 여러분 사슴 뿌리 알죠? 사슴 뿔. 사슴 뿔이에요. 요거는 사슴 녹자예요. 사슴 녹자. 여러분 이제 옛날 사람들은 딱 보니까 사슴을 딱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래서 뭐라 이걸 곱다. 고을 여자예요. 고을 여자. 네. 사슴이 참 곱구나. 근데 이제 이건 지명이에요. 여수라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 금이 나온다. 그래서 금은 여수에서 나온대. 여수에서. 금이 여수에서 나온다. 자, 금은 그래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 이 여수라는 것도 하나의 지명이죠. 여러분, 지명. 자, 한자로 해볼까요? 지명이 뭐예요? 땅지자죠. 예.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예. 저는 옛날에 이제 이 지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단성리죠? 이건가요? 한자 단성? 여러분, 왜 단성리인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오자마자 돌이 많아서 그런가? 왜 단석이지? 붉은 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두 개 마을이 합쳐서 단석이 됐더라고요. 겉단리, 거단리라 하죠? 저 단석 3리, 예, 거기 겉단리. 그리고 송석정, 예, 송석, 여기가 송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단석이 됐더라고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그 지명에는, 모든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돼요. 자, 제가 이제 소설에도 썼는데, 왜 저쪽에 쌍학일까? 쌍학, 아랫쌍학, 윗쌍학 있죠? 쌍학이 뭐냐면, 여기에 학이 많이 살았대요. 학 주둔지예요. 예. 그만큼 여기 어땠다는 거예요? 맑은 동네. 여러분, 근데 학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 아세요? 학이?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복 입는 거 보면 두루마기, 이제 남자 말고 여성들이 위에는 어떤 색깔을 입어요? 하얀 거, 밑에는 까만 거. 검은 거. 그게 바로 뭘 상징해요? 아, 학의 모습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학은 전설에 1000년을 산대요. 근데 학은 한 남자를 선택하거나 한 여자를 선택하지 더 이상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넘보지 않는데요. 그렇게 평생 산대요. 학이. 이제 그런 의미가 이 학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 재밌죠? 쌍학 이런 학 주둔지였구나. 아주 아름다운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여기 뭐가 들어요? 흑토니까 지명 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수라는 곳에서 그 당시 중국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금, 황금이든 백금이든 적금이든 이런 고귀한 금도 다 어디서 나왔다? 땅에서 나왔다. 땅이 우리를 살게 하고, 땅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땅에서 귀한 것이 나오고,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오고, 땅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우리 물에 대해서 했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했죠. 그래서 물의 특징은 뭐냐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물은 뭐 한다 그랬죠? 순환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땅은 보니까 어때요? 땅은 딱 보니까 땅이 생명이에요, 생명. 땅은 흙은 이거는 생명이구나. 생명의 뭐요? 기원이에요, 기원. 생명의 출발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어떤 산업이 발달되는지 아세요? 1차, 2차, 3차. 보통 1차 산업을 우리가, 농업, 임업, 수산업이 1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죠. 왜 1차 산업인지 아세요? 기본 생명 산업이에요. 생존 산업. 이거 없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가 이제 공업, 기술이죠. 그죠? 3차가 서비스. 오늘날에는 몇 차 산업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3차. 그러니까 처음부터 3차가 될 수 없어요. 왜? 그죠? 자원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3차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선진국에는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차 산업이에요. 제가 농촌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영상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도시 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화, 공업화를 할 때요. 자원은 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시골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시골에 노동력, 사람 데리고 갔죠? 도시에 가면서. 시골에 또 뭐? 돈 다 가져갔잖아요.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뭐소 팔아야 되고, 땅 팔아서 어떻게 해요? 다 공부시켰잖아요. 자원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이만큼 발전했잖아요. 이걸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걸 자꾸 어디다 딴 데 쓰려고 그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지금 지방에 너무 많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 이상이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복지는 3차입니다. 예? 그 복지는 3차예요. 지금 이제, 우리 자문이 얘기하는 3차를 얘기하는 거고,
이 1차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생산력이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덴마크가 얘기 제일 잘 하는 게 뭐예요? 덴마크는 낙농업이잖아요. 거기는 치즈, 우유, 소 이런 거 하는데 다 농촌이 기회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몰려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 자원을 많이 더 준 게 아니고 거기는 아주 기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생산성이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산업이 뛰어나게. 그러면 1차 산업이 막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차 산업을 하러 많은 노동력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 튤립 유명한 나라, 그죠? 꽃이 유명한 나라, 화해가 유명한 나라, 고기가 유명한 나라, 치즈가 유명한 나라, 뭐 쌀이 유명한 나라.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가지고 도시로, 그걸 가지고 해외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빵이나 이런 곡물, 뭐 과일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못하면 그 나라에서 이걸 갑자기 확 올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는 거는 먹어야 살잖아요.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다 수입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1차 산업을 자립 산업으로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단지 복지를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돼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게 다시 여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냐면 공업이나 서비스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자본주의니까. 근데 이 시골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기 우리 부추하러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부추가 돈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해서 다시 여기가 이게 1차 산업이 자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든든한 사회가 돼요. 왜? 자급자족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금률이 몇 프로일까요? 자급자족률이. 30%는 좀 넘더라고요. 40% 정도. 그럼 60%는 다 수입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한테만 이거 수출하고 싶어하는 미국은 자급자족률이 몇 프로일까요? 170%예요. 거긴 남아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뭐 밀을 수입하는데 밀가루 값을 쑥 올리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가루 다 올라가고 밀가루 관련된 모든 제품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차 산업, 즉 땅과 관련된, 흙과 관련되어 있는 이 땅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 저는 도시 있을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막 이런 얘기 이제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골 그 목회하더니만 아주 농부가 다 됐었는데 이 사람아 내가 옛날에도 분명히 이 얘기 했어. 응?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책이 있어요. 음식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식의 제국.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가 누구 썼는데 지난번에 전 세계에 생산하는 모든 곡물 재화가 한 250억이 먹고도 넉넉하대요. 그런데 왜 굶주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누군가가 이거 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금생여수 하면서 여수에서 금이 나온다라고 그거 생각하면 끝나면 안 돼. 그럼 이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국의 여수, 형주에서 금이 많이 나오나 보다로 끝나면 안 돼요. 흙이라는 게 얼마나 흙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소중한 것이 있고 흙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죠. 뭐 때문에 꽃이 펴요? 흙이 있으면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피는 거예요. 흙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펴요? 수상으로 한다고요? 물로? 그것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생명과 같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땅을 천시 여기고 경시 여기는 민족을 망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1차 산업인 이 농업이나 임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특히 농업, 이 농업을 천시하는 그런 민족은 망한.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거든. 뿌리가 없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금생여수. 우리 그 쓰는 순서에 따라 우리 금생은 그래도 금생하고 수는 쓰기 쉬운데 여기 고을여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고을여자 한번 제가 고을여자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을여자. 자, 이 위에가 뭐라 했죠? 위에가 요 위에가 사슴뿔이라 했죠? 그래서 위에 첫 해 긋고 그 다음에 하나 하고 또 중간에 하나 긋고 하나 긋고 그죠? 그리고 밑에는 또 사슴 녹이라 했죠? 쭉 그리고 안일 빗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고울, 곱다, 여. 그리고 이걸 마을 여자라고도 해요. 왜 마을이 뭐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고울여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여수, 금생여수. 아, 지금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금생. 금생여수. 선생님, 아까 날쌘은 못 들었는데. 날쌘은 이게 흙에서 흙이 이파리가 이게 잎사귀예요, 잎사귀. 여기 요거 이제 요거 잎사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다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어쩌면 재밌기도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안 오시네. 그분은 진짜 아는 게 엄청 많으시고. 이쪽에 앉으신 분. 윤홍재 권사님, 네. 아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도 일정이 있었고 이번 주는 잘 모르겠네. 이번 주에 일정이 있어요. 집이 조금 멀으세요. 단석이 1, 2죠, 1, 2 저쪽에 1, 2인데, 네, 뭐 성경도 박식하시고, 굉장히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네, 역사가 잘 안 되네. 우리 신부님이셔. 작은 수는 그러셔요. 응. 이거 이거 숫자. 진짜 그냥 왜안 하셔? 그리고 연자가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신부님이시구나. 옛날에 민규씨 방송이 있었나? 장학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맞던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한국은 고원육단하고 고원육 떠오르는 거 맞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 이 기억력이 좋으신 거지. 하나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죠? 우리는 이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집에 가면 다 있다. 네. 아이고. 금생여수. 잊어버려야 정상.
맞아요. 잊어버려야 정상이지.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자, 이제 금생여수 이제 한 번씩 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옥출공강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6강 하고 있는데, 옥출공강. 자, 구술옥자죠? 구술옥자. 그 다음에, 드러날 출자, 나아갈 출자라 그러죠? 드러나다, 나아갈 출자. 자, 날출, 구술옥자, 날출. 그 다음에 산 이름 곤, 산 이름 곤자. 그 다음에 산등성이 강자, 산등성이 강자. 자, 옥출 곤강.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옥출곤강. 옥출곤강. 다시 한번 옥출곤강. 옥출곤강. 자, 따라서 해볼게요. 구술옥. 다시 구술옥. 구술옥. 여러분 구술옥을 좋아해서 이거 다 알죠? 구술옥. 자, 그 다음에 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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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이름 곤. 산 이름 곤. 산 이름 곤. 산 이름 곤. 산등성이 강. 산등성이 강. 네, 강물강자 아닙니다. 산등 다 산이에요. 산. 그런데요, 네, 여기 17페이지에 네. 언덕 강이 네 똑같아요. 그게 언덕. 네, 산등성이나 산등성이나 언덕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위에 네. 머리에 산이 이렇게 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 여기 맞는 거예요. 어디 17페이지. 예. 좋은 거 진짜 또 있어요. 편집에 오류일 수도 있고. 17페이지. 17페이지. 아, 이렇게 그거는 예. 다 이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산이 이 산등성이 언덕 강에도 있는데 예. 오늘은 언덕 강이 아니라 요걸로 갔어요. 요걸로 지금 여기 산 없는 거, 산 없는 거예요. 산등성이 강으로 갈게요. 언덕이 아니라 산등성이 강. 네,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 산등성이 강. 그러니까 11페이지 게 맞아요. 예, 옥출공강. 옥출공강. 자, 이제 옥출공강 또 같이 한번 또 공부해.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뭐라 했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다 뭐였죠? 흑포자 흑이죠. 예. 여기도 흑포가 있죠? 자, 여기도 그러니까 산인데, 자, 산이 지금 뭐예요? 두 개나 돼 있죠? 그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산이 두 개나 산도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흙이랑 연결되죠. 흙이 솟아오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날출. 예. 날출. 드러나는 거 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이 또 나왔죠? 산. 요건 이제 곤륜산을 얘기해. 중국의 곤륜산. 이제 이것도 산등성의 강도 여기 산이 이렇게 들어있죠? 산은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돌출된 형태를 얘기해요. 자, 이제 여기 구술옥자 보면은
원래 요걸 빼면 이게 왕자죠, 왕자. 그럼 왕자의 기원을 좀 얘기해 보면, 자, 원래 왕자의 기본자는 뭐예요? 흙이죠, 흙. 예. 자, 땅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 누군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죠. 자, 그죠? 우두머리인데, 자, 이런 이제 왕자인데, 여기다가, 동그란 구슬이 있어요. 이 동그란 구슬. 이걸 구슬 옥자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구슬은 낱개로 있으면 별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슬을 이렇게 꿰매야 되죠.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구슬이에요, 구슬. 자, 여러분, 뭐, 구슬이라는 것도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 흙. 예. 흙에서 나와요. 흙, 땅. 흙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날출. 산이 두 개나 돼. 산 위에 또 산이 있어요. 예? 산 위에 산이 있어요. 뚝 튀어나왔죠. 산에 또 산이 있네. 예, 산에 또 산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요? 높은 산. 드러나는 게. 그래서 드러날. 튀어나왔다는 얘기. 그죠? 예, 튀어나왔으니까. 옥이 나왔다. 어디서 나오느냐? 옥은 곤강에서 나온다. 여기서 곤강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매산자죠. 여러분, 근데 매가 무슨 뜻이에요, 매가? 하늘아래 매일. 그러니까 하늘아래 매이로 하는데, 이 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매 산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 우리가 매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꼭대기? 네. 꼭대기라기보다는 이것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매라고 하는 것이 언덕, 튀어나왔다. 그래서 산이 어때요? 산이 이렇게 평지에 툭 튀어나온 이게 산이죠. 예. 사람은 꼭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저는 산을 되게 싫어해요. 왜요? 내려와야 되잖아. 어떤 게 더 싫을까요? 올라가는 게 싫을까요? 근데 이제 또 등산하라고 하면 또 열심히 하긴 해요. 제가 왜 산을 싫어하냐면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면 산악행군을 했어요. 전방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그 교회 어르신 목사님이 산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틈만 나면 나보고 산 가재요. 그래서 산을 또 너무 잘 타니까 같이 가재요. 그래서 막 이분이 뭐 옷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줬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표에 있는 산은 다 가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어디 이제 그 교사 생활 좀 그만두고 돈 번다고 학원에 갔는데 학원 원장이 또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 그래서 누가 그래요. 산은 올라가는 맛이 있다고. 힘들게 왜 올라가냐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예? 그 산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본대요. 제가 그랬죠. 그건 교만이라고. 자, 보세요. 이게 매가 언덕이래요. 언덕 매자. 자, 언덕 매자에다가 아래 거. 네. 아래 거. 막곤. 요거는 막곤. 네? 자, 여기가 요 산을 사실은 중국의 최고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산하면 어느 산을 생각나세요? 백두산. 산하면 우리는 백두산이죠. 중국의 산하면 곤륜산이에요. 곤륜산. 네. 곤륜산. 중국이 하도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 막곤자를 쓰는 거예요. 산 이름 곤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강도 매강인데, 여러분 요 매강인데, 요게 사실은 요 산을 떼면, 요게 그물강자예요. 그물. 네. 그러니까 산을 떼면 산에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물강. 그래서 이게 이제 산등성이 강인데, 여러분 산이 이렇게 떠면 이제 뭐 이런 등성이 이 정도. 그러니까 산등성이 강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곤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뭘 얘기해요? 곤륜을 얘기해요. 곤륜. 자, 근데 옥이 어디서 나온대요? 옥은 어디서 나온대요? 곤륜에서 나오더라. 중국의 한 지역에 곤륜에서 나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곤강인데, 곤강에서 나온다. 이 곤은 곤륜산이에요.
여기 이런 고사가 있어요. 공강은 곤륜산이다. 이 말은 곤강은 곤륜산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중국의 고사인데 여기 이런 고사가 있어요. 재밌는 고사예요. 이런 게 있어요. 호시지벽이라는 호시지벽. 화시지벽. 화시지벽자. 벽자인데 벽자가 네. 이렇게. 자, 화시지벽이라는 고사가 화시지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나라의 화씨가 있어요. 초나라의 화씨. 이 초나라에 화씨가 있어요. 초나라. 중국의 초나라 때 이 화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왕에게, 이 여왕은 여자 왕이 아니고 여나라의 왕이에요. 이 초나라의 화씨가, 이 화씨라는 사람이 여왕에게 원석 아니에요. 돌이죠. 그 원석. 이 원석을 옥이라고 하고 갖다 바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옥이 아니야. 원석이라고 왕이 열받아갖고 이 화씨의 다리를 다 잘라버려. 이 다리를. 이 소식을 듣고 이것 때문에 막 사흘 밤낮 울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그래도 임금한테 이 원석이니까 좋은 돌이니까 이게 옥이라 생각하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갖다 바쳤는데 어진 임금이 아닌가 봐. 이 괘씸한 놈 나를 속여? 그래서 이제 옥이 찬 성질이 있고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이 이렇게 왜 여러분 우리도 날짐승들이 가끔가다 도토리를 주워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도토리묵 해 먹잖아요. 도토리가 어디에 좋대요? 해독. 그쵸, 해독작용. 그래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이제 막 먹다 보면 막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면 이제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니까 그걸 해독을 한대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해 먹는 거예요. 미역국 왜 먹는지 아시죠? 혈액순환 좋고 또 장 청소해. 장 청소하고 누가 미역국 잘 먹어요? 먹어라. 산모에게. 뭐 때문에? 붓기 또 모유. 그거를 짐승들이 하는 거 보고 고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미역을 해 먹었대요. 알죠? 고래가 포유류죠. 예,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놓자마자 이 고래가 미역을 막 뜯어 먹더래요. 그거 보고 나서 미역국이 나온 거예요. 우리 다 미역국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다 뭐예요? 미역은 해산물이고 거기다 소고기 넣어서 섞어서 먹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유를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자연물을 보면서 우리가 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 옥이 이렇게 우리가 옥 목걸이 옥 반지 또 옥 팔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밝혀졌지만 방사선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해독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옥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줬는데 옥이 아니고 그냥 원석이야. 그냥 돌에 불과한 거야. 돌이 전 아주 신기한 돌에 불과한.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밤낮 3일 동안 울었어. 이 소식을 문왕이, 어진 문왕, 여왕 말고 문왕이 들었어요. 문왕이 듣고 불쌍히 여겨서 야, 이걸 잘 다듬어 봐라. 응? 잘 다듬어라. 그래서 잘 다듬어 봤더니 그게 아주 귀한 돌이 됐대요. 그래서 그 돌로 만든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이 뭘까요? 옥도장. 그죠? 옥도장인데 나라의 도장을 뭐라 그래? 옥새. 옥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옥새가 나왔어요. 여러분 옥새예요. 옥새. 도장 새자예요. 옥새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옥새가 됐어. 국회의원들도 이거 구분을 못 해갖고 창피 많이 당했어요. 자, 옥새는 이 도장 새자인데 원래 이 도장 새자는 이렇게 써요. 이제 옥으로 돼 있는, 옥으로 이제 옥은 알죠? 옥으로 돼 있고 이 도장 새자는
특히 이제 도장 세자예요. 도장 쾅 찍어. 옛날 우린 지금 도장이 요만 동그랗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옛날에는 도장이 얼마나인지 아시죠? 도장이 여기 이제 어차피 뭐 이렇게 이것도 되게 크니까 거의 이만하죠. 네모로 되죠. 그래서 이게 도장 세자예요. 근데 여기 이 세자는 여러분 분골 쇠신 아주 빠개트리는 거를 이걸 이 쇠자예요. 그래서 이 쇠자는 돌에 쫄병이 돌에 찧어서 거의 가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 옥쇠는 뭐냐면 충신이 자기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다. 이걸 옥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옥쇠 아니에요? 요 옥쇠. 그래서 이 화씨지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석을 가지고 옥이 아니지만 원석을 가지고 갈고 완벽하게 갈고 잘 닦아서 뭘 만들었다? 귀한 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옥쇠라고 한다. 이런 옥쇠라고 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래 옥으로 탁 난 것도 값 있고 가치 있지만 원석이어도 그걸 절차탁 말하죠. 갈고 닦고 훈련하고 하면 뭐예요? 그것도 고귀하게 쓰인다 이거예요. 나라의 도장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를 내면과 외면을 갈고 닦고 하면 뭐가 돼? 고귀하고 가치 있게 쓰인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할 때마다 뭐 다른 사람 경험보다 제 경험을 하게 되게 해서 이게 혹여 자랑으로 들릴까봐. 자랑이에요. 자랑으로 들릴까봐 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데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은 형은 하나님이 재주를 너무 많이 줬대.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는데 자기는 이제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형은 박사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형은 원래 박사니까. 학임없이 박사를 아는 게 너무 많대. 저한테 그래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저의 나중을 본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재능이 다 틀리죠. 사람마다 가진 재주가 틀려요. 저는요. 형광등을 못 가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서운 것보다 내가 가는 건 안 들어와요. 우리 아내가 더 잘 갈아요. 저는 뭘 만지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제 남동생은 만지는 것마다 다 잘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제지 공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막 그때 홍수가 나니까 저기 저수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래요. 그 눈에 둘이서 누가 더 많이 잡아왔나 보죠. 그 잡아오면 이제 상을 주겠대요, 아버지가.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남동생은요, 두 바퀴스 이만한 붕어를. 전 몇 마리 잡을게요? 한 마리 잡았어요. 남동생 흘린 거. 흘린 거 잡아서 나도 잡았다고. 재능이 완전 틀려. 그런데 남동생 운동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런 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뭐예요? 공부하는 거. 그 취미가 없어. 네. 그 친구는 공부하는 거는 제가 낫고,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낫고, 그 친구는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보면 어때요? 다 틀려요. 그죠? 재능이 다 틀려요. 그런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재능을 안다는 축복이에요. 나는 이쪽.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쪽으로 막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벌써 제 친구 중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교장이 된 친구 있어요. 그런데 학교 그만두고 사업한 친구 있어요. 다 망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월급 받아 먹다가 자기가 사업하잖아요. 뭐 관련 못해요? 돈 관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한번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투자하라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뭐가 틀리는 거예요? 다 재능이 틀린. 근데 내 재능이 뭔지 알고 그 재능으로 계속 뭐예요? 자기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일 제가 저기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청년들 30명 특강을 하는 데입니다. 이런 비싼 특강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평생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뭐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돼도 사람 언제 잘릴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자, 올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학생들 중에 한 400~500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이제 학생들 뭘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이다. 두 번째 중에 실력이다 이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다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에 나는 좋지 못한 지방대학 다니고 우리 집안은 뭐 흙수저고 이렇게 하면 맨날 흙수저에 지방대 그 현실로 그냥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원석은 아무것도 아니죠. 옥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갈고 닦으니까 뭐예요? 나라에서 크게 쓰는 귀한 도장이 된 거예요. 귀한 옥새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유 이제 뭐 나이 다 먹어서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 욕구와 욕망이 더 강렬한 거 아시죠? 더 강렬해요. 그래서 예?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와요. 결핍이 오면 더 욕망이 커요. 그래서 그걸 생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뭐예요? 파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발전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술 자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되면 술을 더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술 먹으면 어떻게 조금 잊어먹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기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책으로 냈어요. 난리 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시 제목이 남편. 있으나 만한 놈. 여러분 바로 은혜 받죠? 그게 뭐예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박해요. 한글을 배워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구가 그래서 뭐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부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성취욕이 있어요 없어요? 성취욕이 생기고서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 막 60대 70대에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검정고시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그래서 뭐예요? 제가 아는 분도 66세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다들 교수님인지 알았죠? 근데 뭐예요? 학생이고 그분은 뭐라 그래? 그분의 입에서 행복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절차 탕만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예? 못 많이 배우고, 자, 그럼 이렇게, 나는 박사과정, 박사까지 했어. 이런 사람은 욕구가 없는 거죠. 아니에요. 더 좋은 논문 쓰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끌어낼 거냐? 아니면 절망하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좌절로 끝낼 거냐? 항상 인생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다리가 잘렸어요. 끝났죠, 인생. 옛날에는 지금의 복지가 잘 돼 있죠.
휠체어 옛날에 다리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다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마천 아시죠? 사마천에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저도 조금 읽어봤습니다. 사마천에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기. 이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의 전통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마천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하나의 신하였는데 임금 앞에서 잘못 충언을 한 거예요. 그 괘씸하다 그래갖고 너 사형 아니면 궁형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 구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 구실 못하면 뭐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성을 굉장히 소유물로 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걸 얼마나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랬던 세상에 성기를 잘라내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내시죠. 내시에 불과한데 그건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답게 죽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궁형을 스스로 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글을 써서 사기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전통 역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중국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절차탕마. 자기의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자, 구슬이 나오는 데는 어디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존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차탕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이 알아보고 자기가 갈고 닦고 훈련하면 뭐예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돈이나 외모나 권력이나 명예나 명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준 재능을 열심히 절차탕마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 사람처럼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람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해서 뭐예요? 높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 절차탕마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에 대해 얘기했냐면 자 땅. 여러분 땅의 속성이 뭐냐면 땅의 속성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땅은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워도 춥다 얘기 안 해요. 더워도 덥다 얘기 안 해요. 땅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묵묵히 있어요. 산도 땅이죠. 우리가 그래서 의젓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큰 산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서 무엇을 품어요? 산은 바람도 품고 나무도 품고 그죠? 사람도 품고 다 품는 거예요. 다 품어. 그게 산인 거예요. 그게 흙인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솟아오르는 게 산이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게 산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 다 여성 학생들밖에 없지만 저는 여자고 남자고 다 이런 흙의 땅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대로 맞아. 그것을 다 맞아서 어떤 사람들은 비를 피해버리죠. 근데 땅은 어떻게 해요? 다 맞아서 그걸 영양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똥이죠. 똥을 그대로 이렇게 밖에 두면은 막 팔이 꼬이고 막 더러우시죠. 근데 그걸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거름이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이제 전쟁에 나갈 거야. 그럼 너희들 거룩해져야 돼. 방법이 뭐냐면 너희 대소변 이 성에서 넣지 말고 밖에 삽 들어가서 싸고 덮어. 그럼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거기 똥 있잖아요. 있는데 뭐가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기 있는데. 거기 있어도 땅에 묻으면 없는 거야. 근데
그 변은 그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거 사실 더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럽다고 하니까 그 더러운 것은 땅에서 그대로 묵혀 시간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되게 아주 그 좋은 거름이 되어서 많은 영양분을 미치는 거예요. 땅은 이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거름으로 만들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이 흙과 같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있는 그 균형. 또 하나 순환. 흙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품어서 어떻게 해요? 가 있으면 어느새 그게 뭐가 돼?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속된 말 씹어. 근데 그걸 같이 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똥 얘기 자꾸 죄송해요. 이따 저녁은 먹을 시간이 모르니까 자, 똥 얘기 자꾸 했는데 벽에다 똥 칠하면 어떻게 돼요? 더럽죠. 근데 똥을 묻어버리면 거름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단점을 알았어 내가. 그 사람의 단점 그걸 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벽에 똥 칠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지 이렇대 저렇대 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더럽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듣고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네. 침묵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품어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40명에서 60명 사이예요. 왜 죽을까요? 돈 때문에? 그건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그거예요. 누가 흙처럼 그를 품어주잖아요. 저번 주에 자살했잖아요. 평화의 집에 37살 남자. 이 동네? 왜 발탁 뒤집어졌나요? 모르셨구나. 네, 못 들었어. 여기 평화의 집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있는 데인데 37살인데 사회복지사예요. 10년이나 거기서 일을 했는데 우울증인가? 자살해갖고 지금 어떻게 자살하냐면 칼로 자기를 7번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봤다. 본인이 욕실에서 이렇게 피가 근데 그 CU 사장 있잖아요. 네. 거기랑 가끔 이제 술 먹고 그런 사이였는데 모든 사람이 좀 무시를 하는. 왜냐? 그래.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말을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무시를 하거나 너는 왜 이래? 이랬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이게 딱 내세워서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품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타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서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품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데 그런 사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해주지도 않았고 그거를 자기가 자기 직업 윤리상 이제 이 안에 담고 있다 보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왜냐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를 찾아오는 분도 감사하게도 아픈 분들이 찾아와요.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이제 저는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뭐 신이 저에게 그런 재능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편하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편해서 그런가 이제 편하시대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품는데 저는 그거 내가 듣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제가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안 했는데 어떤 사람 이름이 막 나올 때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전화를 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아주 신비한 뭐 영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또 때로는 꿈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한자를 통해서 흙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조금만 우리가 담는다면 세상은 참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죠? 세상은 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도 뭐예요? 그냥 한자, 낮자 외우고 공부하는 데 끝나지 않고 이런 자연의 이치를 우리도 한 자연의 하나의 그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 자연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 치즈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나 바람 좀 쐬러 갈게 하고 딱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요. 왜? 바로 거기가 치유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여름 휴가 갈래, 겨울 휴가 갈 때 휴가 어디로 가요? 우리 시골 살면서 또 휴가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요? 젊은이들은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또 자연으로 가요. 그죠? 바닷가로 가든지, 그죠? 강가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꽃 구경 가든지, 단풍 구경 가든지 다 자연으로 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남자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대요. 그럼 얼굴이 살아온 대로 얼굴 틀이 바뀐다잖아요. 성형수술에서 모르나? 바뀐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인상을 딱 보면 저 사람 참 힘들지만 그래도 곱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고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흙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흙에 대해서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 고기하고 종경이 다 들어있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흙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흙 안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 그 치유와 회복을 하며 동시에 또다시 우리도 흙이 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흙을 닮은 사람, 산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옥출공강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출공강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 본자는 위에 산자 있고 아래 일자, 날일자 있고 그 다음에 안일비자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어 있죠. 강도 씻고. 자, 이제 오늘 헬스는 이제 2번 남았네요. 예, 여러분 벌써 6, 8에 48, 48자를 익혔습니다. 의미까지. 2번 더. 인원이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 좀 작지만 농사일도 바쁘시고 공사 다망하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려 경례 수고했습니다. 예, 이제 나머지 것은 써보시기 바랍니다.